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우리 오건영. 야, 4년 연속 올해 책 선정.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예스24에 가셔가지고 네. 사실 오건영 팀장이 공헌 많이 했지 3프로 콘텐츠에. 아, 그럼요. 그래서 응원 예스24 가셔가지고 올해 책 선정하는 그 투표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여러분 한 표씩 좀 보태주세요 제발. 네. 뭐 해주시면 또 우리 네, 오건영 또 힘내가지고 네. 또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오건영 팀장 보고 싶네 갑자기 또. 아, 참 설명 진짜 잘하는데 일타강사. 네. 네. 그러면 뭐 그렇게 해달라고만 할 수 없으니까 저희도 또 선물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네,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교보생명 퇴직연금 유튜브 구독 이벤트인데 네. 이게 이제 교보생명 퇴직연금 영상도 찍으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스타벅스 카페 라티를 준비했습니다. 몇 개? 3,000분? 3,000명. 와, 그럼 지금 몇 분이야? 3만 7천 분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네, 3,000명께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 교보생명. 야, 돈 많이 쓰네. 네. 난한 200분 정도 됐더니 3,000분을 드려버려. 네, 교보생명 퇴직연금 금년 기업이 다르긴 다르네. 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갖고 3,000분. 예, 이벤트 참여하시면 뭐 3,000명이 웬만하면 뭐 다 받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또 저와 우리 형님이 출연하신 뭐 퇴직연금 투자 전략도 있으니까 네. 그것도 같이 보시면 더 봐주세요. 좋고요. 네,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자, 교보생명 퇴직연금이 교보생명 채널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교보생명 퇴직연금 채널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네, 본 거기, 채널이 있고 퇴직연금 채널. 네, 거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교보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 이사님 스케일이 크고. 스케일이 큽니다. 3,000개, 3,000잔. 네. 요 12월 1일까지 하니까 빨리 들어가십시오. 네. 자,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미국은 뭐 빅이벤트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에 내친김에 그냥 달려가 보자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동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1% 올랐고요. 다우 0.58, S&P 500이 0.74. S&P 500이 4,547포인트예요. 아마 마이클 윌슨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올라간다라는 부분이나 내려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려가지 않으면은 올라가는 거니까 뭐 차라리 올라가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아래로 투자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랫방향 투자 상당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마도 쇼커버가 상당히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네. 세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달러인더스가 103.3이고요. 원화와 위안화 지금 위안화가 7.16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위안화 조금 올라오고 그리고 위안화에서 저 중국은 지금 완화 정책을 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원화도 1288원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국제 수익률도 10년만기 국제 수익률이 4.4, 2년만기가 4.9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이제 기술주 주도로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는 마이너스 0.8, 컨센이 마이너스 0.7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경기에 대해서는 둔화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금리 하락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상승을 했지만 그동안은 좀 좋지 않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 섹터가 좀 안 좋았었어요. 근데 여기가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자본 진입학 쪽이죠.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금리가 높으면 굉장히 어려운 쪽이에요. 이쪽 섹터가. 근데 지금 금리가 지금 떨어지는 국면에서 이쪽 섹터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사적 신고가를 냈습니다. 지금 뭐 이 부분은 공 기자님이 자세히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어요. 내용들이 보면은 뭐 핫 이슈입니다. 샘 올트먼이 오픈 AI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간다고 하고 오픈 AI 직원들이 퇴사해서 수적으로 좀 더 간다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를 갔고요.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냥 네. 차트 한번 들어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입니다. 월봉 엔비디아의 월봉이고요.
한 2개월 동안 조정을 좀 보였었는데 다 극복하고 다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저거 상황이고요. 무슨 화면 조정을 해서 더 웅장하게 보이게 만들어 갖고 오셨나? 아니, 저걸 보는 순간 압도를 당하네. 아닙니다. 그죠? 이거 보시면요. 2022년 작년에 이거 빠진 게 몇 퍼센트냐면 마이너스 60% 하락한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60% 하락했다가 네. 이제 다시 신고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게 지금 상사일의 신고가를 좀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들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은 지금 3조 달러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예. 엔비디아가 1.5조 달러가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뭐 이들이 올라오니까 시장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지만 미국도 좀 차별화와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인텔도 2%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3%, 애플이 1%, 뭐 전반적으로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코스피 0.86, 코스닥 1.75% 올랐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이 소폭 하락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하락 시작했다가 강세로 전환된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아래꼬리 달리면서 양봉을 주면서 마감을 좀 했고요. 어제는 보시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000억, 코스닥에서 1,800억 양시장 매수를 해줬고요. 국내 기관도 코스피에서 4,300억, 금융투자가 거의 대부분 샀고요. 기관 그리고 코스닥에서 371억 이렇게 샀고요.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5,300억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2,100억 매도를 하면서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으면서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고 들어온 일부 대형주들이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어디로 들어왔냐? 어제 2차 전지에 좀 들어왔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첫날에 플러스 58% 정도에 끝났죠. 그리고 어제 상한가 갔습니다. 아침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갔어요. 그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좀 온기를 주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코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에 있는 그동안 핵심주였던 반도체나 로봇, AI 관련주 중에서 선별적으로 이쪽 섹터는 다 같이 올라가지 못했고요.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는 전략 후강이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지금 미국 시장도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은 좀 위쪽을 좀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좀 냈다. 어제 조선 같은 것도 오랜만에 좀 예, 회복이 많이 되고 네네. 신재생 에너지들도 괜찮고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왜 요즘 많이 해주신 말씀이 수급이 이제 좌우하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잖아요. 네네. 여전히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식시장은 머니게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수급이 우선한다 재료보다 이런 이제 늘. 주식 격언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늘 그런데 어떤 구간에서는 특히 더. 특히 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시장이 좀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제가 방송할 때는 이제 알 수 있겠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 요번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아요, 너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정말 그렇게 높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거보다는 가이던스죠, 가이던스. 실적 가이던스보다 향후 AI 향 GPU, 네. AI향 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11월 강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국제 수익률 하향 안정화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슈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같이 연준 회의록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되면은 국제 수익률이 약간 되돌림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구간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워낙에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이 여러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은 강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는 지금 정프로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일단 보세요. 국제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 됐죠. 환율도 하향 안정화 됐죠. 거기다 미국 시장 강세죠. 외국인들은 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입되는 종목들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자체는 그냥 시장을 안정적으로 흐름을 부조는 데 기여를 하지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보다는
연말 수급 시장에 그러니까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많이 좀 좌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전히 이제 쇼커버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계속 좀 한동안 얼마 전만 해도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때 뭐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좀 추구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수익률을 좀 제고하는 수익률 게임이 지금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인해서 시장을 좀 움직이는 우리 시장은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차트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 오늘은 안 가져왔지만 삼성전자가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지를 보면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거래 실으면서 돌파하면은 우리 시장 한 2,600포인트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고 삼성전자가 자꾸 그 박스권 안에 갇혀 있으면 여전히 네. 우리 시장은 이 바운드에서 크게 못 벗어나고 그냥 섹터나 종목별로 그냥 순환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G20 화상 정상회의에 이게 지난 두 차례에 푸틴이 참석을 안 했었는데 요번에는 러시아 공영방송에서 11월 22일 날 인도 주최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중요하게 좀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G20에 이제 참석할 것 같다는 거죠? 예.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 같다. G20은 이렇게 좀 자주 하는 것 같은 느낌.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매년 하는데 이거 매년. 지금 화상 정상회의니까요. 만약 지금 이제 괜히 가면은 그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이건 뭐 제가 이쪽 전문가 아니니까 좀 그렇지만 자기 러시아에서 나와서 어디로 물리적으로 가면은 어디서 체포될까 못 나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이게 왜 자주 하는 것 같으냐면 네. 예전에는 G7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을 안 했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G7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예. G7도 가고 G20도 가고 뭐 이런. 자주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그래요. 그리고 밸런스 발 뉴스인데요. 아마존의 AI 부서가 알렉사예요. 알렉사. 근데 아마존의 알렉사. 예. 예, 알렉사 부서에서도 수백 명을 해고한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AI인데? 예. 왜? 왜? 그래서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존 지금 예. 정말 어마어마한 구조 조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요? 뭐 사람을 많이 내보내는 것도 뭐 예. 그건 모르겠는데 구조를 많이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부서 예. 통폐합하고 예, 지역별로 나누고 예. 내가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알렉사에서도 해고했다는 얘기는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가 뭐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알렉사 사업법 중에서 비주력 부문에서 해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서한을 보냈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맞추어 자원과 노력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어디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디를 빼려고 그러냐? 그 내용들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생성형 AI 쪽에는 집중을 하고요. 그 외에 예전에 있었던 고전적인 뭐 음성 인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른 쪽에서는 좀 해고하고 이렇게 좀 지금 우리 김포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안에 사업 부분의 구조 조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유럽이 예상보다 빠르게 피벗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것도 한국경제발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유는 뭐냐? 지금 유럽의 경기 지표를 보면은 생산 및 소비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게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은 계속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유럽은요. 훨씬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소위 말하는 디플레이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추가 긴축 가능성은 제로다. 내년 6월이면 첫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유럽 전역으로 지금 이제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타임즈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얘기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면 미국이 가장 늦게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 계속 했거든요. 제일 늦게 한다고요? 예, 제일 늦게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국들 다 하고. 예,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경기가 지금 탄탄하게, 좋으니까. 탄탄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이 먼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요. 이게 4번과 5번 뉴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당장 오늘의 시황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 잠정 합의를 했잖아요. 네.
요번에 빅3 동시 파업을 했는데 9월 15일 날 시작을 해서 10월 30일 날 종결됐는데 3사 공동 합의 내용을 보면 임금 25% 인상, 생활비 수당, 9개월 이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 초임 시간당 $28 이상, 최고임금 도달기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 뭐 이런 내용들이 공동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난 22년간의, 물론 사측의 입장이 좀 있긴 하겠지만, 지난 22년간의 인상액보다, 당연히 비율이 작다 하더라도 인상액은 옛날에 인플레이션이 제가 높겠죠. 이 인상액보다 이번 협상으로 인한 4년간 인상액이 더 크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던 얘기네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이런 뉴스가 나오냐? 이걸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는 자동차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여기서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 구매력이 저하되고 소비자를 안 사겠죠. 그래서 가격 인상 못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쪽 업계에서 분석이 가격 인상 못할 거다. 그럼 가격 인상 못하면 어떻게 되냐? 비용 절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는 감원이나 희망퇴직 같은 걸 실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희망퇴직은. 요걸 할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신규 투자 감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 자동차 메이커들이 신규 투자 감소하는 거 좀 늦춘다 이런 얘기 계속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규 투자 감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때문에 요 뉴스를 사실 가져왔는데 부품 등 협력사들 있잖아요. 이게 단가 인하 요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꽤 많이 수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 플로우는 상당히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중에서 자동차 부품이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고 또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고 그들 중에서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전장 부품에 있는 것들 관심 종목들이 꽤 있고 저도 맨날 눈여겨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흐름으로 계속 자꾸 노이즈가 발생이 좀 되면은 아마도 이제 주가 움직임에 가다가 좀 또 못 가고 가다 못 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딱 테마가 걸리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이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런 노이즈들이 좀 있는데 이 뉴스들이 어떤 플로우로 좀 움직이는지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월가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이런 자료들은요. 또 하나는 이것도 그냥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 프랭클린 테플턴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떴다가 또 갑자기 확 빠지고 이랬잖아요. 사실 채권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고 내려가면은 그 뭐 어마어마한 가격의 ETF나 이게 관련된 가격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특히 장기물은 엄청난 가격 변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 채권 시장 랠리가 너무 빠르고 지나치게 멀리 갔다. 네.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고 채권 투자자들의 포모 심리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펀더멘털로 왜곡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오은영 부부장 같은 분이 와서 1시간 정도 얘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긴 해요. 근데 왜 이런 걸 가져왔냐는 걸 쭉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25조 달러 정도가 추정하는 블룸버그 채권 지수로 볼 때 21년에 마이너스 1.5%, 작년에 마이너스 13%, 올해 한 마이너스 3%로 역사적으로 3년 연속 손실 보면서 엄청나게 이쪽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금리 인하에 베팅하면서 채권이 강세로 전환됐잖아요. 그러면서 손실을 만회 중이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 번째까지 다 불러드릴게요. 최근 경제 지표가 연준이 경기 침체 유발하지 않고 인플레 전쟁에 승리할 것에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크 채권에도 기록적인 월간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만일 이 상황에서 경기가 정말 좋아지거나 또는 연준의 판단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재개할 경우에는 이 시장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고 오히려 예상보다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 내용을 쫙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채권 시장에서 위쪽으로 바라보는 플레이어들이나 아래쪽으로 바라보는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충돌이 요번에 있었구나. 이 변동성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쓴 내용도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거 불러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거냐면 지금 채권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도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또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 이들이 볼 때는
이게 정상적인 흐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걸로 보지 않고 있구나라는 게 좀 익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막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급격하게 오른다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거나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그런 추세적 흐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자꾸 경고하는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말씀을 좀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뉴스는 우리 김프로님이 자세히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네. 지금 요즘에 이제 뉴스 중에 이런 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걸 얘기하면 1999년과 2007년 막 요런 때와 지금이 비슷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요즘에 하는데요. 요 두 해가 어떤 해냐면요. 이후에 시스템 위기나 시장이 폭락하기 바로 전해예요. 그 2024년 내년을 그거하고 비슷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제가 뭐 겁주거나 위험하다고 표현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내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이나 나쁘게 보는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있긴 해요. 그렇지만 둘 다 잘 몰라서 내년에 가보자, 조심하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김프로님은 우리 지역의 가치를 보고 뭐 진짜 기본적인 걸 저버리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걸 어떻게 많이 느끼냐면요. 저도 외환위기도 맞았고 IT 버블 붕괴도 맞았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맞았잖아요.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접하는 일반적인 뉴스 있잖아요. 전문적인 뉴스 말고 이런 뭐 채널들 말고요. 일반적인 뉴스에서 기업의 디폴트 뉴스가 나오거나 개인들이 돌려막기 해가지고 누가 어려워져가지고 얼마나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요거는 요거는 굉장히 진짜 어려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디폴트 뉴스 그다음에 개인들이 빚을 대출을 뭐 돌려막는다 뭐 이런 그런 뉴스 나올 때가 근데 지금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스타트업 존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추가 펀딩 안 돼가지고 네? 그 런웨이 발생한다고 관용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실리콘밸리도 좀 그렇다는 얘기를 사실은 네네. 뭐 연초부터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그런 뉴스는 없는데 그냥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그널은 어떻게 아냐? 우리가 뭐 이걸 다 맨날 뒤져가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뉴스에 나온다는 거는 벌써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들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은행에서 아까 지금 김프로님 전해주신 것에서 마지막만 좀 저는 그냥 따로 말씀을 드리면 시중은행에서는 현재 부실 대출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뭐 할 수 있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뭐 그 정도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근데 대손 충당금을 늘리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가 고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 연결해서 7번째 뉴스를 짧게 말씀드리면요. 홍콩 H지수 ELS 있잖아요. 요거 내년에 만기가 13조인데 상반기에 9조, 하반기에 4.5조인데 이거 판매 시점에 H지수의 평균 지수가 10,000포인트 정도였는데 현재 지수가 올라와서 6,100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면은 요거 지금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언제까지 올라와야 된다 뭐 이게 있나요? 뭐 기한이라는 그게 이제 기한이 만기가 있죠. 3년짜리로 만기가. 반영됐는데 예, 예. 내년 상반기가 예. 그 만기 거기가 3년 만기예요. 차야. 그럼 그때까지만 올라오기만 하면 상관없어요. 예. 올라와야 시간이 되는데 얼마 없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마도 이거 안 될 거다라는 쪽으로도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시장은 되게 정말 냉혹한 게 이게 못 올라게 하는 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 좀 있거든요. 약간 요 얘기는 좀 그냥 시장의 내부적인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잠깐 말씀 좀 드린 건데요. 이걸 누른다는 거죠? 시장의 전 세계의 거대한 자금들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환율 떨어지면은 막 중국에 뭐 위안을 공략하고 엔화를 공략하고 이런 말 흔히 듣잖아요. 네네네. 그런 자금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눌러놨을 때 그들에게 뭔가 큰 이익을 이익이 나는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튼간에 중국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지금 홍콩이 올라오지 않으면 요거 내년에 좀 걱정이 된다 얘기하잖아요. 요거하고 왜 연결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이거 둘 다 지금 내년 상반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지만 하나는 더 뭐냐면 우리 부동산 PF 있죠. 네. 요것도 내년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 넘겨야 돼요. 내년 상반기를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연말에 장이 좀 뭐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또는 연초 효과도 좀 있어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서 내년 상반기 있잖아요. 봄이 또 하나 되면. 더 있죠. 예. 한국 기관 투자가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상업연금 그렇죠. 투자. 예. 그것도 문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년에 봄 정도에 걸려 있어요. 참고로 잊지 말고 메모를 좀 해두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는 안 좋은 뉴스 해놓고 딴 나라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신고가는 종목 얘기하고 일본이 33년 만에 최고 지수 33년 만에 최고 지수를 찍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일본 GDP 성장 좋다라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3분기 역성장 났습니다. 마이너스 2.1%. 근데 주가는 연율로. 네. 그래서 왜 그러냐? 스고이. 보면은 BOJ나 IMF도 올해 2%대 내년에 1%로 더 하향 다운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시중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EU를 연준 정책이나 아니면 BOJ 정책으로 인해서 엔화 가치 상승 전망을 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쭉 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급이죠. 보면은 굉장히 일본 시장은 또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전 세계 시장하고 좀 다른 게 이걸 지금 비교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 좀 다르다는 표현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맨 밑에 여기 떨어져 있는 여기 이 앞 옆에는 안 보이는데 이 급락했을 때거든요. 이게 언제 2008년도예요. 뭐죠? 글로벌 금융위기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맞고 2009년, 2010년도에 전 세계 시장은 어땠냐면 직전에 급락했던 시점에 고점까지 여기까지 다 올라왔어요. 일본 못 갔구나. 그러네. 일본은 1년, 2년, 3년, 4년 쩔어버렸네. 동안 못 올라왔어요. 남들 다 올라올 때. 남들 다 올라올 때 못 올라오고요.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일본 주식하는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웃기는 게 2020년도에 팬데믹 맞으면서 막 빠지고 그럴 때 얘는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보세요. 작년에 2022년 전 세계 다 빠졌죠. 수직 하락했잖아요. 다.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얘네는 안 빠졌죠. 안 빠지고 옆으로 있다가 가만히 있어. 지수가 그러면 저점 대비에 6배 오른 거예요? 3,300이면? 여기서부터는 7,500부터? 예. 맞아? 지수가 6배나 올랐어? 아니 여기 7,000이니까 지금 33,000, 네, 33,000. 5배? 5배 정도? 네, 그 정도 올라. 지수가? 네.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미국도 그렇게 안 오른 아니, 거 아니에요? 저거 빠진 거 생각하면 또 아니죠. 미국도 그렇게 올랐죠. 그렇게 올랐어요? 미국도 충분히 그렇게 올라. S&P 우리 500 걸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스고이. 이거 생각해 보면 네. 왜 그랬냐면 이거 그냥 뭐 흥미거리이고 이슈니까 하나 가져왔는데요. 일본의 GDP 성장률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 시장을 제가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우리 시장은요. 우리 시장 내부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가랑 우리 시장 내부에 있는 개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시장을 제일 안 좋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 만나서 보세요. 우리나라 시장 되게 안 좋게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시장은. 안 좋네 실제로.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게 경기가 안 좋다, 내부 수급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냥 폄하예요, 그냥.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일본 보시면 우리 갈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충분히 우리 시장 갈 수 있는 시장인데 그 계기나 어떤 모멘텀 뭐 이런 것들 같은 얘기를 하지만 저희까지 30년 빠졌죠. 일본은. 네. 아무튼 뭐 일본이 33년 빠졌어요. 만에 신고가 경신을 했다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일본 최근 한 몇 년 투자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으셨겠네요. 네.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살펴보고요. 시간 좀 지났습니다. 네, 박병창 이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